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엄청 걱정들 많이 하셨죠?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우리 애기가. 좀 고민도 많이 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 이제 종목 캠프 진행하면서 최대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저희 캠프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4주, 6주, 8주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전체 일정이 나뉘어져 있고요. 크라운 리젠시 호텔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라운 리젠시를 보시면 빌라동이라는 빌라가 있어요. 그 빌라동을 26개 정도 캠프에서 사용을 할 거고, 호텔층은 9층부터 10층, 11층 이렇게 3개의 층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 그걸 필요할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식사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단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공지사항 발표라든지 아이들 단체적으로 스피치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단체 석이 필요한 경우에를 대비해서 호텔 층, 10층, 11층, 9층 이렇게 3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캠프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요, 저희는 1대1 수업이 6타임이 들어가요. 얘기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2타임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의 그라마 선생님 해서 3분의 필리핀어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게 돼요? 진서요. 진서 학생의 필리핀어 담임 선생님은 3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리핀어 1대1 선생님 3분, 그 다음에 네이티브 선생님은 2타임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영미권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네이티브 선생님들 그룹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보케블러리 하루에 영어를 25단어를 외우게 될 건데 25개를 영영으로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안에 영어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의 단어를 보게 되고요. 매일매일 테스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복화 선생님까지 다 합치면 벌써 이렇게 한숨이 나오고 막 슬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이 그러면 1대1 선생님 3분이 계시는 거고, 네이티브 선생님 한 분 계시고, 복화 선생님 계시고,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영어 담임 선생님은 5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캠프랑 좀 다르게 매주 수요일에 오후 시간에 다 같이 액티비티를 나가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뭐 SM 쇼핑몰 혹시 들어오셨나요? 필리핀 가보신 분 있죠? SM 쇼핑몰을 주로 많이 가는데요.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아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닥터피쉬, 볼링, 뭐 서바이벌 게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백화점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거리들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 금액에서 누구랑 말을 해서 어떻게 무엇을 사오세요.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지에서 조금 더 이제 영어를 친숙하게 쓸 수 있게끔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먹고 3시 이후에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월화 열심히 공부하고 수요일 오전 수업하고 또 오후에 나가고, 목금 열심히 공부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액티비티하고. 괜찮죠? 프로그램?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수요일에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가 열심히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음 교정은 제가 아까 영미권 선생님이 네이티브 선생님이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조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잡아주시는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수업이 있는데 수업 신청하셨나요 혹시? 아직 안 하셨나요? 각자? 그 수학은 만점왕이라는, 초등학생은 만점왕, 중학생은 개념원리 중학수학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오시면 되는데 선행학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4학년이면 5학년 1학기 거 준비해오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선행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6학년 1학기 거 가져오셔도 되고요. 중1 가져오셔도 돼요. 1학기마다 수학선생님이 다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학선생님이 가시니까 학기별로만 1학기 걸로만 준비를 해오시면, 교재만 가져오시면 수학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수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40분 정도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인 거고요. 한 1, 20분 정도 개념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개념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30, 40분 정도 문제를 푸는 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정도 수학 시간을 갖게 되고 4주 기준으로 한 권을 딱 쳤을 때 반 권 정도 떼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액티비티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데는 다 가요. 저희도 뭐 이렇게 별로인 데는 안 가고요. 굉장히 유명한 명소로만 가는데 제이파크, 그 다음에 뭐 해양 스포츠 말 그대로 바나나 보트랑 제트스키 타는 거,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베이 리조트, 짚라인, 아예 뭐 호핑 투어, 엣지 코스터, 솔라 리조트, 페럴 파티. 페럴 파티는 저희 이제 다른 국가 친구들하고 전부 다 같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럴 파티도 하고 수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는 필리핀 선생님들 다 같이 몇백 명이 모여서 성대하게 파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갔다 오면은 뭘 해야 돼요? 영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전화 영어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 레벨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 레벨에 맞는 영어 도서관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고 선생님과 20분 동안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아는 선생님의 확률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공부했던 선생님이 한국에 왔는데 그 선생님한테 전화 영어를 할 수 있을 확률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주 3회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20분 전화 영어 수업이 들어가요. 자, 세부의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필리핀에서 보시면 여기가 세부예요. 여기 세부인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주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들은 요런 다 외곽 지역들이에요. 이쪽들이 조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세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양쪽에 다 막혀 있지요. 섬이긴 하지만 그래서 해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 지역은 조금 더 안전한 편이고요. 저희는 막탄 국제공항에서 딱 10분, 15분 차로 그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만큼 치안이 잘 돼 있다는 얘기겠죠. 공항에서 가까우면. 그래서 공항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항이에요. 가깝죠? 네,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을 가는 이유. 우리가 필리핀으로 영어 캠프를 가는 이유는 왜 미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필리핀으로 갈까요? 왜 갈까요? 필리핀으로. 우리가 필리핀으로 가는 이유는 저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가장 중요한 거는 1대1 수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선생님이랑 아이랑 1대1로 수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1대1 수업에 가장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 해양 스포츠나 이런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시면 세계적인 휴양지, 지금 뭐 세부로 신혼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즐길 거리가 많이 있는 세부로 간다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후는 늘 여름이죠? 늘 여름이고 저희가 가는 데는 우기인데 이렇게 비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몇 시간 잠깐 오다 말아요. 그래서 우산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차는 1시간 시차가 납니다. 크라운 리젠시 호텔 아까 설명드렸고요. 여기도 요 빌라동에 사용을 하는데, 자, 요 1, 2층짜리 빌라예요. 여기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2층에 우리 아이들이 룸 3개가 있어요. 그 룸 3개에 큰 방은 룸이 한 7명 정도 들어가는 룸인데 거기에 아이들 4명, 그 다음에 작은 룸 하나에 3명, 또 하나에 2명 해서 총 9명의 아이들이 룸 3개에 나뉘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화장실은 2개가 있고 욕실 2개가 있고요. 아래에 세면대는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필리핀 가디언 선생님이라고 요 9명의 아이들 룸 빌라 하나당 하나씩 선생님이 계실 거거든요. 필리핀 가디언 선생님이. 그래서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실 거예요. 잘 때도 같이 주무시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시고. 그러면 2가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24시간 영어에 노출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봐주시는 역할이 되시겠죠. 그래서 가디언 선생님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 이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숙소 외부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서가지고 아침 체조하고, 이제 늦게 일어나면 여기 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숙소 침실. 자, 여기는 지금 더블 베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더블 베드, 싱글 베드 다 종류별로 있어요. 단 2층 침대는 사용하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베드를 원하면 더블 베드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싱글 베드 원하면 싱글 베드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그러면 그거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베드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거실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 치우고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으로 캠프 기간에는 바꾸게 될 거예요. 욕실 및 화장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큰 마스터룸 하나에 이렇게 욕실이랑 화장실 하나가 있고요. 그 나머지 2개의 룸 사이에 또 하나의 화장실, 1층에 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식사. 자, 이 부분 궁금하실 건데 아침은 저희가 양식과 한식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한식 위주로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캠프가 저희가 이제 글로벌 캠프이다 보니까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못 나가서 좀 음식이 맵게 못 나가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못 먹어서 좀 속상해 했었어요. 근데 이번 겨울은 중국이랑 저희 한국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일본이랑 베트남이 여름방학이 있고 겨울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중국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아마 식단이 좀 더 맛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식단이 준비될 거고 한식 위주의 식단이 나와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과일도 주 한 3회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새우를 못 먹는다, 뭘 못 먹는다, 알러지 반응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특이사항에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식사 전에 체크를 해서 식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1대1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네이티브 수업 또 하는 모습이고 호텔이고 스피치 트레이닝.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이들 전부 다 앞에서 애들 전부 앞에 서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뭐 내 꿈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애들이 못해요. 나오면 떨려가지고 막 대답 못하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하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서 한국에 올 때 되면 적어도 내 속에나 우리 가족 속에는 유창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무조건 만들어서 옵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었어도 더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른 주제로 더 긴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수영 강습은 주 2회에서 3회 정도 이제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될 건데 뭐 유창하게 강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유형 정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보면 되고 수심은 깊지 않아요. 한 뭐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위험하진 않고 안전요원이 2분이서 늘 거기 상주를 해 계시고요. 체육 시간에 수영할 수 있고 저희 일요일에 자유수영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자유수영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수영 해도 됩니다. 액티비티 나가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하루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대충 설명드렸어요. 맨투맨 하나 둘 세 타임 그 다음에 원어민 2타임 그 다음에 보케블러리 2타임 체육 2타임 주 2, 3회 수영 나머지 시간에는 줌바, 배드민턴, 탁구 이런 식으로 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수업 1시간 주 4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 액티비티 그 다음에 자, 스피치 트레이닝이랑 영어 일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트레이닝이나 영어 일기는 꼭꼭 쓰는 거고요. 영어 일기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영어 일기를 쓰는 수업이 마련이 돼요. 그러면 거기 중간중간에 이제 필리핀 선생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모를 때 틀릴 때 그때 지적을 해주세요. 왜냐면 한꺼번에 다 했다가 제출했다가 이렇게 고쳐서 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그때 순간에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났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순간순간에 고쳐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첨삭을 해주신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간식은 주 3회 제공이 나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준비하고 자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액티비티만 봐주시면 돼요. 우리 액티비티는 4주 친구들은 요거 하는 거고 6주 친구들은 제이팝 리조트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8주 친구들은 호핑 투어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교재를 한번 볼게요. 토미 잉글리시라는 교재인데 이거는 이제 대형 출판사라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왁스와 라스라는 교재가 있어요. 라스는 리딩하고 뭐 단어를 위한 교재 뭐 이런 식으로 스피치랑 뭐 그라마를 위한 교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재가 나뉘게 되는데 이 교재를 추가해서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캠브리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캠브리지 테스트를 위한 이번에 문법 책이 저희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라마 책으로 캠브리지 그라마 테스트 문법 책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 책, 그다음 보케블러리 책, 그리고 네이티브 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책들이 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교재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레벨은 총 20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총 원래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의 레벨이 있는데 요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레벨이 4개씩 또 있어요. 그러니까 총 20개의 레벨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가게 되면 대부분 레벨이 아주 높아봤자 뭐 한 8레벨에서 10레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20개의 레벨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확한 우리 친구의 레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레벨 테스트 보셨나요, 혹시? 네, 보셨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저희가 본 거를 가지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학시험을 봐요. 가자마자 현지에서 입학시험을 보고 주 1회 테스트를 칩니다. 매주 테스트를 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졸업고사도 한번 봐요.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영어가 늘었는지는 정확한 리포트를 부모님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성과물을 어머니들이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테스트는 매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액티비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뒤에 가서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액티비티에 대한 거는 일단 이거는 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액티비티를 갈 때 이 많은 애들을 다 어떻게 데려가세요? 그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인데, 우리 액티비티는 저희 인솔 관리자들 다 무조건 가고요. 거기에 추가로 필리핀 현지 선생님들도 이 액티비티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더 위험하다, 조금 더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추가 인원을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안전하게 계속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있죠. 아이들 한 12명, 13명에서 한 분 정도씩 이렇게 담임이 배치가 될 건데, 그 한국인 담임 선생님과 필리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저희 관리자들은 늘 아이들과 동행을 하게 돼요. 여기에 추가로 누가 가냐면 간호사 선생님이 늘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거나, 물론 병원도 바로바로 갈 수 있지만 약간의 찰과상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거 올 때를 대비해서 가는데, 약을 저희는 필리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약을 다 구비를 해서 가요. 그래서 한국 약을 넣고 있습니다. 요 정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두 무전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쪽에 있고 여기 있으면 오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전기로 아이들이 이제 사고 없이 철두철미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지 쓰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랑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이냐, 아빠랑 이런 게 휴대폰도 못 쓴다던데 이 부분도 또 걱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편지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편지를 뭐 진서야 안녕, 엄마는 오늘도 뭐 했어? 라고 편지를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쫙쫙 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진서방에 탁 갖다 줍니다. 진서가 딱 받아서 우리 엄마가 편지를 줬어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저희 PC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 어머니 편지 써야지,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 편지를 쓰고, 네, 나중에 되면 영어로 막 편지를 쓰고, 엄마는 못 알아보고, 그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주고받는 이런 기능이 또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도 되게 많이 돈독히 정을 쌓아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써주세요. 아이들은 가면 엄마 편지, 아빠 편지가 가장 큰 자랑이고 보물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준비물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세면 도구는 수건을 준비해 주시는데, 수건은 한 4개에서 5개. 그런데 이 수건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려도 될 만한 컨디션의 수건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늘 쓰던 거 보내주시면 되고, 새 거 사지 마시고. 비누, 샴푸는 큰 거 말고 작은 거. 필리핀이 굉장히 물가가 싸고 샴푸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쓴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쇼핑할 때 구매를 해도 되니까 작은 거 보내주세요. 애들이 올 때 되면은 짐을 다 버리고 와요. 왜? 거기서 사는 게 많거든요. 막 이것저것 사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1번으로 버리는 게 세면 도구들을 다 버리고 와요. 그러니까 샴푸 같은 거 큰 거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치약, 칫솔, 머리빗, 로션 이런 것들도 다 작은 걸로 보내주시면 돼요. 필기도구는 뭐 다 아실 거고, 요 개인 노트 5권에 표지가 조금 두꺼운 거 보내주시면 좋은 게, 표지가 얇으면 한 달 뭐 4주에서 8주 사이 쓰는 동안 다 말리고 찢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거 위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줄이 있는 거 굳이 설명드리면 줄 있는 거 한 2권, 없는 거 한 3권 정도, 수학 연습장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이제 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이건 자유인데, 본인이 이제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서가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래,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뭐 저렴한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준비해 오셨다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아원 학생이라고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 같은 식으로 한번 해요. 그래서 필리핀 고아원 친구들을 한번 다 초대를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아이들에게 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 제품이면 다 되게 좋아하니까 뭐 색연필이라든지 뭐 연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없으면 수업을 못해요. 전자사전 꼭 보내주셔야 돼요. 전자사전을 캠프 때문에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뭐 10만 원가 넘어갈 거예요. 새 거는. 그래서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시면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저렴한 전자사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구매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비싸면 잊어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주시고, 개인 전화기로 저 사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사전 공기계 보냈다 안 돼요. 다 뺏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자사전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세탁은 각 방마다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옷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바구니에 탁 담으면 그날 선생님께서 수거를 딱 해가시면 그날 바로 다 돼서 옵니다. 건조까지. 그래서 그날 가져가서 그날 수거, 그날 도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 옷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자기 옷을 잘 못 챙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안에 택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꼭 써주셔야 돼요. 꼭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옷인데 저 애가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옷이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얘 옷이라고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꼭 이름을 적어주시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표시라도 뭐 실로 표시를 해주시든지 꼭 이런 걸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 빠지는 옷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필리핀은 세제가 세서 저희가 옷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빠지는 옷은 보내지 않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비싼 옷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보내시면 아이들이 막 다 입고 싶어 해서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좋은 옷 말고 입고 잃어버려도 가능한 거,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아이들도 별로 안 속상해해요. 자, 요거는 잠옷은 긴 팔로 보내주세요. 길고 얇은 거. 저희 밤새도록 에어컨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긴 팔, 얇은 거, 그다음 속옷, 운동복, 바지 2개, 이런 거는 다 입고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초등학생들은 슬리퍼를 끈이 뒤에 끈 이렇게 지지대는 슬리퍼 있죠? 샌들이라고 하죠? 그걸로 보내주세요. 질질 끄는 슬리퍼 안 되고 넘어지고 다치거든요. 그걸로 보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아쿠아 슈즈는 꼭 보내주셔야 돼요. 해양 스포츠 가거나 할 때 아쿠아 슈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임펜으로 이름 적어주시고, 자, 멀미약, 본인이 멀미한다 그러면은 멀미약 챙겨서 보내주세요. 본인한테 맞는 거. 수영복 필수, 수영복 필수 아닌, 물안경 필수 아닌, 요거는 본인이 잘 챙길 자신 있으면 보내주세요. 꼭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플러그 있어야 되고, 수학책 있어야 되고, 책가방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가는 책가방 있죠? 똑같이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그 수업 다닐 때 거기다 책 넣어가지고 다니게 해주세요. 상비약은 저희가 일단 다 가져가긴 하는데요. 혹시 뭐 본인한테 알러지라든지 뭐 아토피라든지 맞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병원 조제약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잘 맞는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간호 선생님들께서 다 수거를 했다가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약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안경 끼는 친구들은요, 꼭 안경 2개 가져오셔야 돼요. 안경 하나 망가지면 안경 하나를 필리핀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안경은 2개 챙겨주시기 바라고. 용돈은 4주에 150, 6주에 200, 8주에 250. 요거는 정해진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 정도의 금액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용돈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여기는 지금? 예. 그러면은 용돈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민서가 이제 수요일에 액티비티를 가요. 그럼 선생님이 요번 주는 우리가 1000페소씩만 주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1000페소를 주면 민서가 가서 쓰고, 만약에 남았다.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지폐는 선생님한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생님도 쓰고 민서도 가게도 쓰고 선생님도 가게도 쓰고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놔뒀다가 다음에 또 쓰고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남았으면 갈 때 신나게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돈으로 가져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손목시계. 손목시계는 방수가 되는 저렴한 거 준비해 주세요. 방수가 돼야 되는 거, 저렴한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생용품은 저희가 이제 여유있게 준비를 하긴 해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아이들 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단 도착함과 동시에 지진 대피 훈련을 또 실행을 하는데요. 영어 버전으로 한 번, 한국어 버전으로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의 지진 대피 훈련을 또 해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짐 꾸리기. 자, 반드시 20kg 이내의 가방. 20kg 넘으면 안 돼요. 20kg, 23kg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럼 이제 걔 23kg 되는 순간 저희 이제 다 짐 풀렀다 쌌다 해야 되니까 꼭 20kg 맞춰주세요. 그리고 에어부산은 15kg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우산은 꼭 붙이는 짐에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오면 안 되고 붙이는 짐에. 나머지들은 뭐 비행기를 많이 타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액체류, 기체류, 날카로운 거. 자, 필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 가위 많이 들어가요. 그거 안 돼요. 가위, 그 다음에 쇠로 된 자 안 돼요. 쇠자, 가위 요런 거 이제 그 필통에 안 들어가게끔 잘 챙겨주시고 필통은 아예 그냥 다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용 전자사전인데 게임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 잡히고 그거 안 돼요. 전자사전만 되는 거, 그 다음 전화기, 시계. 한마디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휴대기기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발각이 됐다 그러면은 전부 다 빼앗아서 호텔 금고에 보관을 해요. 압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되고요. 또 몰래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엄마 몰래 건기계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친구가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일러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말해줘요. 저 친구 좀 핸드폰 다 말해줘요. 사람 한테 다 걸리기 때문에 절대 가져오시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혼자 얘기하고 있네요. 자, 만점만 볼게요. 자, 수학 책은 만점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만점만, 중학생은 개념원리. 고등부도 혹시 중3이 있는데 선행이 되어 있다거나 중1, 2학생이 고등학생 갖고 올 거면 개념원리 고등수학을 갖고 오시면 되고요. 고등수학은 저희가 고2 과정까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고2 과정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설명을 드렸던 얘기들이고요. 다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물통. 물통은 2개를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하나를 이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다가 물통으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물통을 쓰면 저녁에 그걸로 이제 반납을 하면 다음날 세척을 해서 아침에 다시 주시거든요. 그동안에 또 물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통은 꼭 2개로 보내주세요. 휴대용 물통.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스마트폰은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도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드렸고, 자, 집결장소는 아시아나는 대부분 H 카운터에서 하긴 하는데요. 지금 아시아나가 카운터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계속 좀 위치가 좀 변동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다시 확실히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은 4번 게이트 부산은행 앞에서 모여주시면 돼요. 자, 요 연락처는 각자 이제 챙겨주셨다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출발 시간 각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오시면 출국 수족은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직원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챙긴 다음에 공항으로 다 같이 엄마랑 빠빠이 하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뭐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경보가 3번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기에 귀국을 시켜요, 아이들을.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룰이 존재를 하는데 특히나 이런 성적인 문제, 아이들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요즘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 사이들끼리도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을 부를 때는 미스터, 미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석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군따 질문하실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캠프 기간에 액티비티 시간. 저희 이제 액티비티 아이들이 나갈 때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딱 모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반은 출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액티비티 기간에 직결 시간을 정확히 꼭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화는 토요일날 오후에 저녁 시간에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각 반별로 엄마에게 전화를 할 때 한 4분에서 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거예요.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캠프할 때 안전수칙, 저희가 수칙에 대해서 이제 가면 오리엔테이션 아이들에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발생되는 책임, 아이들이 그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아이들이 다 지켜줘야 될 규칙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잘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올 때 귀중품 갖고 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안경인데 비싼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분실의 우려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호텔 등고로 다 대여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생님께 오자마자 다 맡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의무니까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한마디로 뭐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 생길 때 저희가 대부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애들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저희가 최대한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하냐면 이 반 아이들 전부 다 모아서 한번 써보라 그래요, 얘기를. 왜냐면 양쪽 얘기를 다 서로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들어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서로 또 바꿔서 읽어보고 왜 그랬는지,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아이들이 해서 좀 웬만하면 좋게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반을 변경을 한다든지 방을 변경을 해서 아이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캠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체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뭐 아토피나 비염, 뭐 요즘 아이들 특히나 아토피, 비염, 그리고 그쪽에 뭐 장염이 많아요. 아이들이 장염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간호 선생님들과 함께 늘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몸 아프거나 컨디션이 늘 좋고 정서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아이들이 늘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어머니들과도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머니들하고 일주일 차에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은 한 80%는 울어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떡하면 좋아. 왜냐하면 엄마도 울거든요. 아이들 보고 싶고, 그쵸? 우는데 그때 엄마가 같이 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울더라도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오면 된다, 힘든데 적응이 된다, 이렇게 좀 잘한다고 좀 칭찬해 주시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첫 주에 울었던 아이들이 99%가 마지막 주에 제일 웃으면서 가요. 정말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응을 더 잘해요. 그래서 오히려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 괜찮아요, 씩씩해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첫 주에 막 힘든 친구들이 더 잘해서 가니까 어머니들도 같이 울지 마시고 아이들 힘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잘 지내요. 어머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약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단체 생활 잘 하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통화를 딱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믿고 맡기시면 돼요. 저희가 여태까지 34일 동안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사고 한 번 없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어머니들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청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실 때는 저희 이제 패스워드로 아이디 국가별 필리핀 캠프로 들어오셔가지고 편지란에 남겨주시면 답변이나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모님만 1대1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뭐 하루 이틀 늦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편지란도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캠프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인솔 선생님과 상의를 해요. 인솔 선생님 상의를 하고 나면 다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뒤에서 또 위에서 또 한 번씩 더 더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돈도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애들 또 너무 간식 많이 먹으면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용돈은 적절히 아까 제시해드린 금액 범위 그 정도에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구입 및 음주, 흡연 절대 금지.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얘기를 써놨네요. 그쵸? 우리가 술, 담배 안 돼요. 음주, 흡연 안 돼요. 이성교제, 이성방 출입 금지. 저희가 철저하게 이성방 다 나누어놔요. 나누어 놓는데 아이들이 서로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폭력도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가 저번 33회 캠프 때도 한 번도 이렇게 폭력 일어나거나 이런 일 없었거든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가기 전에 일단 저희 선생님들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집단 따돌림, 왕따 이런 거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내가 왕따 안 당한다고 딴 친구 왕따 시키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 기준이 어긋날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으로 기부 조치시킵니다. 요런 거는 분명히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귀상 연락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질문 한번 받을게요. 자, 이제 어머니들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다 벌스러 오셨나봐요. 분위기가.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없나요? 맞힐까요? 질문. 수학 선생님은 한국인 쌤이랑 1대1인가요? 아니요. 그룹 수업이고요. 한 1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 선생님 중이랑 한국인 선생님 한 분 이렇게 그룹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1 학생이 만약에 뭐 20명이다. 예를 들어 그럼 두 반이 되겠죠? 네네. 또? 네. 수학을 네. 또 선택적인가요?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선행을 하고 있어서 굳이 또 거기 가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안 하는 거는 상관이 없으신데요. 그럼 그 시간에 자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유 시간이 될 수는 없고 수업에 들어오셔서 그 수업 안에서 수업 안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선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숙소의 조치가 학생들이 어떻게 있지? 이거는 다른 나라 학생이랑 타국가 아이들하고는 그룹 수업할 때만 만나고요. 저희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해서 무조건 한국 학생들끼리 같이 모이고요. 숙소 선별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연령대.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같은 연령, 성별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같이 가시는 인솔자 선생님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나와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네, 아이들과 같이 이제 지내게 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솔자 조성구입니다. 안전하고 유익하고 보람찬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